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 했다.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고요했던 것일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ここに重要なる南寺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応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당시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 일왕의 방송 자체가 일본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녹음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금 방송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 방송을 아나운서에게 준비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번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네.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니까. 해설자도 우리가 전쟁에 졌어, 항복했어 이런 말을 직접 내뱉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정말로 항복의 뜻인가? 라고 긴가민가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 군과 경찰이 아직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35년간 기다렸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만세 함성도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8월 15일 이 조선 총독부는 그 어느 곳보다 분주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동안 지금껏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만행 저질렀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다급해진 조선 총독부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찾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찾을 방법. 정답. 지금 급해요. 네, 급해요.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랑 하는 배. 가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건 목숨 걸고 죽는데? 해야지 뭐. 오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자신들이 그 조선 총독부 그 일본 사람이 아닌 척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이 오다. 자, 힌트 좀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이거 막 쉬워 싶다. 보이는데.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겠죠. 네. 네. 누굴까요, 그들은? 네. 누굴까요? 독립 뭐 준비하시는 분들, 뭐 독립준비위원회 같은 거기에 찾아간다. 그게 말이 돼? 도와주려고. 정답. 어? 아니 도와준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자, 왜 하필 독립운동가였을까요? 네. 조선 총독부는요, 해방 이후 조선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일제를 향한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운형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 하면 뭐 김구 선생님 또는 이승만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여운형은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인물로 여운형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자, 그렇다면 다시 8월 15일 그날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다섯 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위협을 운운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간질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살려고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건 또 파악해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또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하는 미국을 부채질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한 겁니다. 야, 일본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미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가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네요. 패전국인 일본이 앞으로 조선에 주둔할 미군으로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순간이죠. 일본과 미국. 자, 이런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던 그때 조선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이 이런 일본의 행동을 두둔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포하는 사람, 그 경찰들을 두둔한 거예요? 미군이? 그 이유는 미군 측의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로 이제 이간질한 거에 당한 거죠. 맞습니다. 죄 없는 조선인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즉사했고요. 1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조선에 오면 패배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미군의 신뢰를 얻고 무고한 조선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군이 경성에 도착한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는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열립니다. 일본과 연합국이 합의한 내용에 서로 서명하고 미군이 일본의 뒤를 이어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절차였죠. 그리고 항복 조인식 직후 일장이 내려갑니다. 드디어 내려갑니다. 정말 그토록 바랐던 이 순간.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순간에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태극기가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 기대했을 텐데 이거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35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였습니다. 조선을 식민 지배하던 일제체가 끝나고 임시로 조선을 통치하는 군사정부, 이른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에게 권한을 넘긴 패전국이 되고 말았지만 1945년 말까지 대부분 일본 땅으로 귀환을 마치게 되는데요. 해방 후에 남한과 같이 이 패전국이 자국으로 돌아간 사례, 이건 뭐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주 또는 사할린 이런 지역에서는 소련이 무장해제를 일본군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본군 약 70만 명을 억류한 뒤에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강제노역을 시켰단 말이죠. 당시 조선주둔 일본군 고위 참모가 군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역사의 유례가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귀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상황을 짐작하고 남습니다. 와.
빛광, 회복할 복. 77년 전 8월 15일. 그날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빛에 가려진 어두운 역사 또한 존재했죠.